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이낸스의 속내. 자, 글로벌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무산되긴 했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물론 협상이 결렬됐지만요. 자,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렇게 국내 크립토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왜 고팍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업계용어로 이제 밑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원래 바이낸스 KR이라고 해서 예전에 네. 한국 거래소가 하나 있었는데 철수하지 철수를 않았나요? 했죠. 결국에 이제 규제 장벽을 금융 규제 장벽을 뚫지 못하고 이제 계좌를 못 받아서 철수를 했는데요. 네네. 철수를 한 이후에는 한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몇 주 전부터 뭐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들어오나 하는 찰나에 사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예, 진출한다 기사가 네네. 나와서 모든 것이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바이낸스 알려지기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뭔가 공식적으로 바이낸스나 아니면 고팍스 측이나 확인해 줄 수 없다가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른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디테일한 상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바이낸스가 고팍스 대표인 이준행 대표 지분 약 40%가 넘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가 그냥 고팍스 지분 사게 되면 이른바 바이낸스의 한국 지사가 바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총 5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5가지요? 네. 네. 바로 한국 지사가 되지는 않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예치금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치금. 제네시스 여파로 인해서 지금 묶여 있는 필요한 예치금 자금이 60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이 당초 이제 고팍스가 갖고 있는 약간 특이한 금융 상품 중에 하나가 코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고파이라는 상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네시스에 예치해 놓고 일종의 이제 이자를 주는 상품이었는데 사실 고팍스 입장에서는 그 제네시스의 상품을 투자자들과 연결시켜준 중개 플랫폼에 불과했지만 이제 고팍스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는 맞습니다. 네. 입장이잖아요. 그 예치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수가 제대로 되면은 예치금이 해결이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고객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뭐 하지 마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여전히 그러네요. 이제 속내에는 다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두 두 번째는 번째가. 이제 호가창을 공유하는 오더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오더북. 네네. 네, 실제로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호가창과 그리고 고팍스에 있는 호가창을 공유를 하는 건데 네네.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팍스만 보면 사실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없죠. 많지 않아요. 네. 네네. 그래서 하지만 굳이 사람들이 고팍스를 쓸까 싶은데 그쵸. 만약에 바이낸스와 호가창을 공유하게 되면 그야말로 촘촘한 호가창을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거니까. 되게 좋은 가격에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아, 지금 현재.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호가창을 공유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분 인수만 할 것이다 하면서 아마 그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이제 네네. 눈치를 보겠죠. 그렇죠. 처음부터는 일단은 지분 인수만 하고 그대로 고팍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맞습니다. 차차차 호가창을 뭐 공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넓혀갈 그렇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그거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네. 원화 거래만 있어도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맞아요. 파생 상품까지 있다면 이거는 거의 뭐 그 이상의 규모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물론 2017년, 18년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당시 선물 마진 상품을 제공했던 코인원이 그렇죠. 그 도박 개설장 혐의로 약간 굉장히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선물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되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600억이라는 부분이 예치금이 보장이 네네. 되고 한 그 이후에 어쨌든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가지 않을까 바이낸스와 고팍스가 그랬을 때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했을 때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FAU가 있죠. 네네.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우리가 어떤 이제 사업을 바꾸게 되면 다시 대신고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해서 사업 구조를 약간 바꾼다라고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봤죠.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금융당국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 있죠. 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600억 예치를 다 보호를 해줬어. 네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진퇴양난이죠. 네. 마지막으로 전북은행이 이제 실명 계좌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행과 2년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바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 사업자 바습이 안 되고 재신고 수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막연히 철회를 할 것인가. 이 수많은 변수들이 너무 산재돼 있고요. 이 진퇴양난에서 아마 금융당국은 너무 머리가 아픈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현재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고 해서 이 바이낸스, 그러니까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대주주거든요.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바이낸스에 적격성 심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그야말로 지금 적격하게 뭔가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 인수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만약에 인수를 했을 때 오더북 공유나 이른바 이제 선물 시장, 선물 상품 출시나 등등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사업 구조를 바꿨을 때 금융당국이 다시 이렇게 허가를 내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다. 네. 라는 말씀인 거고요. 뭐 약간 재밌는 이야기는 4년 전이죠. 그 창평자우 대표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낸스는 우리를 환영하는 정부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다. 아. 즉 그 말은 이 정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니네 망해가는 고팍스 이렇게 사주는데 망해간다는 건 조심스럽게 네. 네. 네, 조심스럽습니다. 네, 사주는데 네네. 니네 저기 우리 환영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속내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럼 바이낸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어려움에 처한 고팍스의 일종의 이제 백기사, 구세주로 들어간 게 네.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적기로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이미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나갔죠. 나간 적이 있잖아요. 이제 교훈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왔던 게 은행이 연결 안 돼 있는 거래소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입력이 됐을 거고요. 고팍스는 그게 한국에 5개밖에 없잖아요. 은행이 네네. 연결된 거래소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영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기라고 할 수 있죠. 적기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프로젝트가 물론 이제 엄청 사고를 크게 친 테라 같은 프로젝트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철저한 소비자예요. 소비자 중에서도 굉장히 씨알이 굵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기에 굉장히 군침이 뭐 이렇게 해외 프로젝트들 만나보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엘도라도라고 황금의 땅이라고 그런 얘기. 네.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맞아요. 있지만 살짝 기분 나쁜데. 네. 어쨌든 그런 시장이고 어떤 리테일 시장의 잠재력이 너무나도 증명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들어오고 싶겠죠. 왜냐하면 FTX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빗썸을 인수하려다가 결국에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4조 원 정도의 인수대금을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한국 시장에 이제 리테일 이 투자자들이 워낙 좀 통통하니까 이제 FTX가 원래 자주 하는 게 그 인수한 다음에 빚을 땡기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무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임이 분명하고 고팍스 좋은 매물임이 분명하나 아까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난관 때문인지 그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 고파이 서비스 그 예치자들을 위한 공지사항이 지금 5차까지 나왔거든요. 그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온 그 차례차례 순서대로 보자면 굉장히 일찍 뭔가 인수 관련돼서 얘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막판에 몇 가지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막판에 몇 가지가 바로 이 금융당국의 약간 규제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될지 사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명 계좌가 없는 고팍스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고 싶은 매력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인수를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요. 이 개인적으로는 바이낸스가 만약에 고팍스 인수하게 되면 바이낸스가 일종의 국내 거래소 시장에 매기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자칫 매기가 아니라 생태계 교란종인 황소 개구리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